반갑습니다. 준재일리입니다. 오늘은 목 파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아나토미, 키네매틱, 그리고 머슬에 대해서 한 번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토미입니다. 목뼈 자체가 생긴 모양이 대체로 다 다른데 대표적으로는 C1이 다르고요. 그 다음 C2, 그리고 나머지는 C3에서 C7까지는 다 비슷한데 이 C7의 스피너스 프로세스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희가 팔페이션 하기에는 용이하긴 합니다. 각각의 특징적인 것들을 살펴보면은 C1에는 이 가운데 바디가 없습니다. 그 트랜스퍼스 프로세스 사이에 그 트랜스퍼스 포라멘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트랜스퍼스 포라멘이 있고 C1에서 C7 중에서 트랜스퍼스 프로세스가 가장 큽니다. C1이. C1의 이 트랜스퍼스 포라멘으로 버테브라 아트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버테브라 아트리가 이렇게 지나가서 뇌 쪽으로 혈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뒤쪽에 갈고리 척추 관절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갈고리 뼈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루시카 관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관절이 하는 역할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진 않지만 그래도 관절면들이 이렇게 있어서 약간 관절의 안정성을 좀 보태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이로 이제 신경이 나오는데 이 신경이 나오는 공간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해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갈고리 돌기가 나이가 들고 하면은 퇴행성이 와서 손상이 생기면 여기서 본스퍼가 생겨서 뼈가 좀 굵어지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가 신경이 압박시켜가지고 오히려 디스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능은 C1은 저희가 아틀라스라고도 하고요. 머리를 이렇게 크게 받치고 있다 그래가지고 이 아틀라스라고도 하고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퍼스 포라멘 가로구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C2의 특징적인 거는 바로 댄스입니다. 치아 돌기라고도 하고 있고요. 치아 돌기를 축으로 고개를 이제 좌우로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목에서 회전할 때 가장 움직임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은 C1과 C2 사이에서 4개 회전이 제일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 축은 바로 이 댄스를 축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C2의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피어스 프로세스가 이렇게 갈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양갈래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거는 고개를 뒤로 젖힐 때 이 사이에 스피어스 프로세서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익스텐션이 좀 더 잘 맞물릴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트랜스퍼스 프로세스는 바깥쪽에 있는 가로돌기고 스피너스 프로세스는 뒤쪽에 있는 가시돌기입니다. 그리고 인터바디 조인트는 스파인의 바디와 바디 사이를 이제 인터바디 조인트라고 하고요. 디스크가 있어서 디스크 관절이라고도 하는데 인터바디 조인트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중을 받는 부분이 바디와 바디 사이에서 이제 디스크 쪽에서 하중을 받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돌기 관절이라고 있습니다. 이 돌기 관절이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파셋 조인트라고도 하고요. 위쪽에 있는 관절면과 아래쪽에 있는 관절면이 만나서 하나의 관절 돌기를 만들게 됩니다. 앞쪽에서는 디스크 관절이 있고요. 뒤쪽에서는 관절을 이루고 있는 게 바로 파셋 조인트입니다. 앞쪽에 있는 압력과 뒤쪽에 있는 압력이 적절하게 분산되어야 쿠셔닝이 잘 돼야 된다라고 할까요? 압력이 여기 쪽으로만 너무 들어가게 돼버리면은 디스크가 생길 수가 있고요. 압력이 이제 너무 뒤쪽으로만 생기게 되면은 파셋 조인트 신드롬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압력 분산이 중요하고 뭐 서비컬이라든지 소라식이라든지 룸바의 각각의 그 압력의 정도는 커브로 형성되어집니다. 서비컬은 C자 커브, 소라식은 역C자 커브, 룸바는 C자 커브. 각각의 커브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 디스크와 파셋의 적절한 압력 분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뒤쪽에서 좀 보여드리면 첫 번째 목뼈가 이렇게 있고요. 그 위로 이제 그 옥시풋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틀란토 옥시피탈 조인트라고 하는데 C0, C1 조인트라고 합니다. 플렉션과 익스텐션이 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약간의 라테랄 밴딩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조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버테브라 아트리입니다. 버테브라 아트리가 트랜스버스 포라멘으로 이렇게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C1이 틀어지게 되면은 뼈가 이렇게 한쪽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물줄기가 혈액을 타고 가는 물줄기가 틀어지기 때문에 약간 꺾여서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뇌 쪽으로 가는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고 뭐 두통이 생기거나 아니면 뭐 어지럼증이 생기거나 그런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C1을 팔페이션에서 좀 틀어져 있는 부분이 있는지 체크하는 것도 중요해 보이고요. 우리가 흔히 두통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후두학원으로 인해서 두통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 한쪽 방향으로 근육이 너무 잡아당겨지게 되면은
이 C1이 틀어짐으로 인해서 척추동맥이 그 원래 흐름대로 가는 게 아니고 약간 꺾어서 올라가다 보니까 혈류 흐름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통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병원에서는 오픈 마우스로 해서 엑스레이를 찍는데요. 댄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제 C1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좌우의 그 넓이를 좀 보는데요. 좌우 넓이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양옆에 이렇게 알라 리가먼트가 있습니다. 날개인대가 있는데 날개인대가 이렇게 뒤쪽으로 뒤통수 뼈까지 이렇게 붙어 있으면 한쪽으로 틀어져 있다라면 한쪽이 좀 많이 늘어난 상태로 긴장이 되어 있겠죠. 그러면은 한쪽이 좀 많이 긴장이 되어져 있겠구나라고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두통이 있거나 목이 불편하신 분들이 여기가 좀 불편해서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트랜스버스 리가먼트가 있는데요. 트랜스버스 리가먼트는 이렇게 뒤쪽에, 댄스 뒤쪽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이 댄스가 뒤쪽으로 너무 밀려나가게 되면은 여기 스파이널 코드가 있기 때문에 신경을 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건드려지면 안 되기 때문에 트랜스버스 리가먼트가 이렇게 딱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손상이 되면은 뒤쪽에 스파이널 코드를 좀 건드릴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뒤쪽에 트랜스버스 리가먼트가 딱 버티고 있고요. 여기가 다치는 경우는 저희가 보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만약에 다치면은 저희보다는 상급병원에서 만날 수 있겠죠. 트랜스버스 리가먼트는 수평면에서의 안정성을 주고요. 그 다음에 스파이널 코드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역할. 그리고 알라 리가먼트는 여기 뒤쪽에 이렇게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엑시알 로테이션을 하게 될 때 그 긴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알라 리가먼트의 긴장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엑시알 로테이션을 저희가 하기가 힘들거든요. 엑시알 로테이션은 고개를 잡고 축회전을 해야 되는데 축회전이 좀 힘들다 보니까 그리고 축회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쪽에 있는 관절변들을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서 머리를 잡고 그냥 약간의 밴딩만 좀 하게 됩니다. 약간의 밴딩만 하게 되면은 이 C0와 C1을 움직일 수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좀 체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서비컬의 움직임은 플렉션과 익스텐션, 그 다음에 라테랄 플렉션, 로테이션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보면은 뒤쪽에 있는 파셋 조인트가 있기 때문에 이 파셋 조인트 라인 따라서 아래로 슬라이딩 되면서 익스텐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이 이렇게 뒤로 쭉 젖혀질 때 슬라이딩 방향은 아래쪽 방향으로 이렇게 관절면 따라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각도가 약 70도에서 80도 정도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플렉션은 앞으로 고개를 숙이는 거잖아요. 앞으로 고개를 숙이면 디스크의 압력은 이제 증가하게 되고 이 파사 조인트의 압력이 풀어지면서 위쪽으로 슬라이딩을 하게 됩니다. 그 C0와 C1 그리고 C1에서 C2가 약 한 20% 정도 담당하고요. 나머지 로어 서비컬에서 움직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플렉션을 하거나 익스텐션을 하게 될 때 클라이언트의 목의 상태를 잘 체크를 하시고요. 로우 서비컬의 움직임이 많은지, 어퍼 서비컬의 움직임이 많은지 체크를 하셔서 어떤 관절의 움직임이 좀 더 많은지 확인을 한다면은 조치를 금방 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래쪽에서 움직임이 너무 강하면은 어퍼 서비컬의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면 되고요. 턱만 좀 많이 젖혀가지고 어퍼 서비컬의 움직임만 많이 만들게 되면은 이 로우 서비컬의 움직임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로우 서비컬의 움직임을 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슬라이딩 되는 거에서 힌트를 하나 얻을 수 있는 게 고개를 뒤로 젖힐 때 통증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물론 근육의 문제도 있겠지만 쪽에서 관절면들이 슬라이딩이 잘 일어나지 않아서 통증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파셋에서 문제가 생기는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게 왼쪽에서 통증이 생기느냐, 오른쪽에서 통증이 생기느냐에 따라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어떤 근육이 긴장되어 있는지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플렉션 할 때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이렇게 전상방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전상방으로 슬라이딩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디에서 좀 많이 압력이 많이 높아져서 파사 조인트가 움직이지 않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앞쪽으로 숙였을 때 통증이 생기는 포인트를 체크를 해서 어느 쪽 부분에서 슬라이딩이 잘 일어나지 않는지 어느 정도 유출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움직임이 바로 포워드 헤드 포스처입니다. 포워드 헤드 포스처에서의 움직임은 바로 프로트랙션과 리트랙션의 움직임인데요. 이게 또 신기하게도 프로트랙션을 하게 될 때, 그리고 리트랙션을 하게 될 때 어퍼와 로우의 움직임이 좀 달라집니다. 목을 앞으로 쭉 길게 빼는 프로트랙션 동작을 하게 될 때는 어퍼 서비컬 자체는 익스텐션이 되게 되고요.
로우 서비컬 자체는 플렉션이 되게 됩니다. 리트렉션 했을 때 어퍼 서비컬은 플렉션이 되고요. 로우 서비컬은 익스텐션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포워드 헤드 포스처를 많이 하고 있는 프로트랙션을 많이 하기 때문에 보통 여기 후두하근 쪽에 긴장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것들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 뒤쪽은 많이 좀 벌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렇게 약간 둥글게 튀어나와 있는 그런 현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T 정션, 이 서비컬 소라식 정션 쪽에 이제 움직임이 많이 부족해져서 여기 부분에 익스텐션을 만들려고 하는 저희가 스트레칭이나 동작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 뒤쪽을 좀 늘리려고 하는 어퍼 서비컬을 플렉션을 하려고 하는 동작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로테이션이나 밴딩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들은 만약에 로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한쪽 방향의 파셋 조인트는 이렇게 아래쪽 방향으로 슬라이딩이 되고 반대쪽은 약간 전상방으로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게 됩니다. 한쪽은 압력이 풀어지면 한쪽이 압력이 증가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밴딩도 마찬가지입니다. 밴딩을 하게 되면은 한쪽은 전상방, 한쪽은 후하방으로 내려가게 되고 한쪽은 압력이 감소하게 되고 한쪽은 압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로테이션은 약 한 50%에서 60%가 C1에서 C2에서 발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밴딩은 35도에서 40도, 약 C2에서 C7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여기에 비주얼과 오디터리라고 적어놨는데 이게 저희가 보통 귀랑 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듣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고 보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개를 기울이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청각 그리고 시각에도 이 목에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모니터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시력이 부족하다면은 목이 많이 앞으로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목의 움직임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시력이 얼마냐, 귀는 또 잘 들리냐에 따라서 이 목의 움직임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커플링 모션이라고 저희가 적어놨는데 커플링 모션은 보통 사이드 밴딩이 일어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로테이션이 일어나게 될 때 왼쪽에 있는 파셋은 전상방으로 움직이게 되고 오른쪽에 있는 파셋은 후하방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라테랄 밴딩도 마찬가지로 왼쪽은 전상방으로 움직이고 오른쪽은 후하방으로 움직입니다. 오른쪽 로테이션과 오른쪽 밴딩의 그 파셋 조인트의 움직임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개를 돌리거나 고개를 한쪽으로 기울일 때 이 로테이션과 움직임이 결합되어서 일어납니다. 서비컬에서의 움직임의 결합은 로테이션과 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로테이션과 밴딩이 같은 방향, same 사이드로 일어납니다. 로테이션이랑 밴딩이 same 사이드로 일어나게 되고 보통 한쪽에 로테이션이 안 되면 한쪽에 밴딩이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쪽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 열리는 파셋이 제대로 열리지 않게 되면은 통증이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머슬은 저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근육 중에 하나가 바로 SCM입니다. SCM이 스토노클레이도 마스토이드입니다. 보통 대표적인 기능은 라테랄 플렉션과 컨트롤 라테랄 로테이션인데 라테랄 플렉션과 컨트롤 라테랄 로테이션 플렉션과 로테이션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 일반적인 경추에서는 로테이션이랑 밴딩이랑 같은 방향으로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위 경추의 경우에는 그 SCM의 영향으로 로테이션이랑 밴딩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포워드 포스처를 하게 될 때 이 SCM 자체가 주행하는 방향이 뒤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 근육이 잡아당기는 방향이 전하방으로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포워드 포스처가 만들어지게 될 때 어퍼 서비컬이 익스텐션 되는 상황을 잘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목에서 대표적인 거는 바로 스칼렌입니다. 스칼렌은 안테리얼이 있고 미들이 있고 포스테리얼이 있습니다. 제가 TOS라고 적어놨는데 이 안테리얼과 미들 이 사이로 서비컬 플렉서스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서비컬 플렉서스가 이렇게 나와서 팔 쪽으로 신경을 이렇게 공급을 하게 됩니다. 스칼렌 안테리얼과 미들 사이에서 나오는 신경이 너무 눌려지게 되면은 팔 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저릴 수가 있어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칼렌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거를 저희가 소라식 아울렛 신드롬이라고도 합니다. 포스테리얼 파트는 립 2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테리얼과 미들은 립 1에 붙어 있고요. 약간 그 차이가 있습니다. 딥넥 플렉서 머슬이라고 하는 넥에서의 코어라고 하죠. 그거는 롱거스 캐피티스와 롱거스 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서의 그래서 이쪽 저희가 목에 디스크가 있거나 목에 불안정성이 있으면 이거를 먼저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은 플리니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브 옥시피탈 머슬이 있습니다. 스플리누스 머슬은 스플리뉴스 캐피티스가 있고 스플리뉴스 서비시스가 있습니다. 스플리뉴스 캐피티스는 이 서비컬까지만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시스는 등까지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서 고개를 움직일 때 나타나는 통증이 리베이터나 어퍼 트라페지우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기 스플리뉴스의 문제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직접적으로 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은 트라페지우스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워낙 큰 게 덮어져 있어서 플레이어스를 직접적으로 풀기가 어렵지만 이 트랜스버스 프로세스 쪽으로 해가지고 트랜스버스 프로세스와 스피너스 프로세스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가지고 근육을 이렇게 좀 풀어준다면은 이쪽을 좀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서버 옥시피탈 머슬입니다. 서버 옥시피탈 머슬은 후두하근이라고도 하잖아요. 저희가 뒤쪽에 있는 작은 근육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헤드 컨트롤입니다. 머리를 정중앙에 유지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하이 머슬 스핀들 덴시티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머슬 스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고유수용성 감각이 머슬 스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감각이 좀 예민합니다. 그래서 작은 움직임에도 근육이 좀 많이 반응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희가 눈을 감고 뒤통수 아래다가 손을 댄 다음에 눈을 좌우로 좀 움직여 보면은 손끝에서 이 근육이 느껴지는 경우를 좀 볼 수 있습니다. 이 눈알을 움직일 때도 이 근육들이 제일 먼저 반응하게 되는, 제일 먼저 수축하는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밸런스와 평형과 관련된 부분, 핸드 아이 코디네이션. 일상생활에서 손을 뻗으려고 할 때 그쪽으로 시선이 많이 가잖아요. 그래서 그 시선을 가기 위해선 고개를 또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코디네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가 눈을 뜨고 계속 걷고 일상생활을 하고 눈을 뜬 시간 동안은 계속 긴장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가 되는 근육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특성 자세 조절이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는 보통 허리에서 많이 나오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저희가 움직이려고 할 때 배근육에서 힘을 먼저 줘서 코어를 잡는 역할,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뒤에서 박아서 이 목이 앞뒤로 꺾이거나 앞으로 박아가지고 목이 앞뒤로 꺾일 때 휘플라시 인저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목이 뒤로 갔다가 앞으로 꺾이는 현상들이 생기게 되면서 목 주변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 굉장히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목에서도 아는 거죠. 아, 이제 목이 이렇게 앞으로 흔들렸으니 앞으로도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겠다 하면서 근육 긴장도를 굉장히 많이 올려버립니다. 겉에 있는 근육 긴장도가 많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딥넥 플렉서 머슬들 자체도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 딥넥 플렉서 머슬들이 목을 딱 잡아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플래시 인저리의 한번 경험으로 인해서 약간 밸런스가 무너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앉아 있어도 목이 금방 뻐근해지고 피로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겉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확 올라가고 그것들을 딥넥 플렉스 머슬들이 잡아주지 못합니다. 왜냐면은 같이 긴장도가 확 올라가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트라우마틱한 페인, 뭐 외상으로 인한 통증, 어디 넘어져서 근육 긴장도가 확 올라간 경우에는 스테빌라이제이션 엑서사이즈를 해서 딥넥 플렉스의 머슬의 긴장도를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안정성이 생기면서 겉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목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제 힘을 줘도 되지 않은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라고 해서 겉에 있는 근육들의 긴장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이 아플 때 이 사람이 트라우마틱한 페인으로 인한 통증인지, 난 트라우마틱한 페인으로 인한 통증인지를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냥 히스토리 테이킹 하면서 왜 아픈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목에서의 또 기능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저작 기능이 또 붙어 있어서 이건 TM 조인트에서도 좀 다루기는 하는데 목과 연관이 좀 많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앉아있는 상태에서 그냥 이를 한번 깨물어 보시고요. 그리고 목이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그리고 목이 약간 앞으로 나간 상태에서 입을 깨물어 보시면은 치아의 위치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을 앞으로 내밀고 이를 깨물면은 약간 아랫니가 뒤로 이동해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텍션 자세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턱이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게 되면서 이 TM 조인트에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고 이 TM 조인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마스토이드나 아니면 템포랄리스 쪽의 근육 긴장도가 같이 증가하면서
두통이 좀 발생할 수 있죠. 헤드의 프로트랙션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면은 아래턱은 리트랙션이 되면서 디프레션이 일어나게 된다. 그리고 여기 앞쪽에 있는 흔히 보지 못하는 목분리 근육들이나 복장 목불근, 어깨 목불근 이런 근육들이 긴장을 해서 이렇게 잡아당기게 되고 목빗근도 긴장을 하게 됩니다. 가장 건들기가 쉬운 근육들은 이제 SCM이죠. SCM을 좀 풀거나 아니면 아래쪽에서 허리나 등을 좀 교정을 시켜서 목을 원상태로 만들어준다면은 턱도 같이 괜찮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상태가 좀 반복이 되고 저희가 하루 세 끼나 뭐 하루 두 끼를 먹기 때문에 저작 활동은 무조건 하잖아요.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원인 모를 두통이 생길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직장인 분들의 경우에는 여기서도 보면은 모니터 받침대를 써가지고 모니터를 좀 높여놨죠. 그래서 허리를 먼저 세워야 되고 이 라인을 잘 맞춰준다면은 목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지 않는다. 이거는 선생님들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룸바 영상으로 찾아뵙고요. 중간에 이해 안 되신 게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제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룸바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